고등학교 때 마음 다시 다 잡고 대통령배도 나가고 홈런 2방도 밀고 당겨서 하나씩 딱 치고 당시 때 상황이 또 기억나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나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배 우리가 첫 경기였고 예선전 첫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예선전을 통과해야지 이제 본선에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사실 조가 이제 별로 안 좋았어요. 그 팀들이 너무 이제 강팀이라 김선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워낙 잘했던 선수로 이제 정평이 나 있던 선수라 사실 뭐 상대하기도 어려웠는데 근데 선우가 이제 가끔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람이 진짜 우측에서 좌측으로 태풍이 불었습니다. 거의. 진짜 태풍이 불었어요. 저는 좌타자다 보니까 김선우 선수가 딱 던진 공이 딱 맞았는데 저도 비 맞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람이 탄 정도가 아니라 바람이 실려갔죠. 공이. 그래서 그 관중석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대형 홈런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선우 선수도 그 당시에 그냥 뭐 평범한 플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도 만나서 그 홈런 친 얘기를 하면 그날 그 태풍 불었잖아. 그 말도 안 되는 타구 그게 어떻게 홈런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 얘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근데 바람이 그 정도로 많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어떻게 운이 좋았던 거죠. 영상 준비 완전 없어요. 그 영상 없어요. 중계가 없어가지고. 바람에 엄청 고마워하셔야겠다. 진짜로요. 고마운 한랭전선. 근데 이제 김선호 위원도 이제 너무 사실 그 당시에 이제 회상을 해보면 당황스럽죠. 근데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서 홈런이 되지 말아야 될 타구가 홈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홈런 때문에 스카우트들한테 굉장히 주목을 좀 많이 받게 됐죠. 김선우 선수의 공을 홈런을 친다고? 그것도 밀어서. 그것도 밀어서 고등학생 타자가 아무리 알루미늄 배스를 쓰지만 어쨌든 타구에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이 날아왔을 때 딱 그 배트에 맞는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평범한 플라이다라고 거의 대부분 느끼는 타구였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근데 그게 넘어가 버리니까 저도 너무나도 신기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 하나 좀 보겠습니다. 95년 봉황대기 결승전 설린상고와의 맞대결인데요.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시절 영상 보겠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잘하네 심판한테. 오토바이는 탔지만 그래도 인사는 잘해. 지금 던지는 투수가 이제 경원호 선수. 헌호요? LG 트윈스 지금 퓨처스 코치. 그 당시에 경원호 선수가 서울에서는 넘버 3였죠. 탑3 안에 들어가는 투수였죠. 다리만 안 들었지 치는 게 거의 형 똑같네. 비슷하죠. 배트 들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저 때도 사실 운이 좋았죠. 왜냐하면 그 청소년 대표 차출로 각 팀의 주축 선수들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다 빼고 한 경기야. 상대 학교의 에이스들이. 그렇죠. 근데 상관없어. 봉황기예요, 저게? 봉황대기. 봉황기 우승이야. 그렇죠. 빠져도. 역사는 봉황기 우승 충암고로 기억되죠. 그렇죠.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팀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였죠. 그래도 이렇게 뭐 정말 하늘이 점지해 주듯이 딱 이렇게 잘 흘러갔네요. 다 이렇게 차출되고 에이스들이 바람 타고 홈런되고.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늘 제가 이제 팬분들께 이제 드리는 말씀이 저는 진짜 운이 좀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듭니다. 연습한 지 3개월 만에 정말 김선우 선수 공 홈런 치면서 스카우트들한테 어떤 이목을 또 끌었던 부분.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혜태 타이거즈에서 저를 또 2차 1라운드에 또 지명을 하면서 그때 또 입단을 했는데 왼손 타자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김홍룡 감독님이 또 사령탑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좀 운이 좀 잘 따르는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 4개 팀을 거치면서 이제 프로생활 20년을 했는데 그때마다 좀 힘든 시기였거든요. 이적을 할 때마다. 근데도 결국에는 제가 20년을 또 채웠잖아요. 이게 19년에 끝나는 것과 20년에 끝나는 거는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구를 하는 내내 운이 저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좀 많이 느낍니다. 운 좋은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 혜태 타이거즈 아까 지명 그때 입단 계약금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1억 받았습니다. 1억으로 좋은 일 하셨다고. 원래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황금사자기가 마지막 대회였거든요.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사자기 이제 대회가 다 끝나고
저희 동기들끼리 이제 순대 철판 구이를 딱 먹고 집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까지 기억을 하세요? 네, 왜냐면 상호명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상호명은 기억 못하는데 그거까지는 아니고 학교 앞에 있었던 순대 철판 그 볶음집에서 네. 먹고 집에 갔죠. 네.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이제 집에서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담소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고. 누구냐? 김평호 코치님. 그 당시에 이제 혜태 타이거즈 스카우트를 하셨던. 그 당시에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김평호 코치님이 이제 했던 이야기가 혜태 쪽에서는 이제 8천만 원에 2천. 그래서 딱 1억을 채워주겠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1억에 2천을 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협상이 처음에는 이제 결렬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오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혜태 타이거즈 쪽에서 2천만 원의 계약금을 더 준다고 해서 1억에 2천으로 이제 계약을 하면서 제가 이제 혜태 타이거즈 입단을 하게 된 거죠. 그거를 또 이제 아버님을 위해서 쓰셨다고 들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아버지가 약간 강요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원래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국정교과서를 다니셨거든요. 사업을 이제 하시려고 네. 그때 이제 다 준비를 하시고 계시던 시간이었거든요.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당국대학교 이제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당국대학교 진학하면 뭐 목돈이 생기지 않으니까 프로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압박 아닌 압박 넌지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대학 가서 대학 생활을 좀 즐기고 싶었거든요. 네, 즐기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셔서 이제 1억 원의 계약금을 받고 이제 그 계약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그 사업 자금으로 이제 쓰이게 된 거죠. 아버지도 운이 좋으시네요. 아버지 타이밍이 좋았네. 타이밍이 다 좋아. 부전자전 그냥 다 타이밍이 좋네. 이런 좋은 얘기를 훈훈한 얘기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참 포장을 참 못하신 거지. 네. 인터넷 가입할 때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자, 그러면은 혜태 입단 후 김웅용 감독님 얘기를 또 빼놓으면 안 되겠죠. 감독님이 꾸준하게 기회를 준 것도 있지만은 쓴소리도 참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김웅용 감독님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보이는 이제 풍치 자체가 워낙 뭐 엄격하고 엄하시고 이렇게 거라 생각하시는데 정말 순수하시고 정말 마음 여리시고 정말 어떤 한 선수 믿고 내보내면 그 선수 끝까지 믿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들었던 얘기가 김웅용 감독이 워낙 좌타자의 등치 큰 선수들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첫 해부터 그리고 이제 주전으로 또 발돋움할 수 있었던 거는 다 김웅용 감독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첫 해부터 또 이 주전으로 또 발돋움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김웅용 감독님이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중에 약간 그 뚱딴지 같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상한 것들을 좀 많이 시키세요. 어떤 거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루수를 보다가 원바운드를 이렇게 야수들이 던진 원바운드를 놓치잖아요. 네. 그러면 부릅니다, 뒤로. 그리고 감독님은 앞에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매니저나 이런 분들한테 그 노란 볼박스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한 250개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 볼박스를 뒤에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있고 감독님 앞에 이제 경기를 보고 그 볼을 하나씩 지우면서 뒤로 이렇게 던져요. 그럼 저는 뒤에서 이렇게 원바운드 연습 잡는 걸 계속 하는 거죠. 그 와중에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한국 시리즈 엔트리 들었는데 제가 이제 라면 먹고 배탈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라면 먹고 이제 배탈이 나가지고 누워 있는데 저 새끼 뭐냐고. 예, 그러면서 발로 뻥 걷어차면서 집으로 보내버리라고. 그래서 엔트리 떨어졌습니다. 제가 96년도에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대전 경기였거든요. 네. 대전 경기였는데 제가 좀 그 어이없는 플레이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대전 구장에서 숙소까지 그 숙소가 대전 IC에 있는 사실 호텔이었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길 뛰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짜 뛰어오라고 그래서 진짜 뛰어갔습니다. 저희 트레이너와 함께 한 50분 정도 뛰었던 거예요. 트레이너분은 무슨 죄로? 아니 근데 그 원래 그렇게 이제 감독이 이제 뛰어오라고 하면 뭔 얘기를 쳐갖고 뛰다가 이제 택시 타고 오면 되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뛰었어요. 네. 하여튼 모르겠어요. 왜 그거를 뛰어갔는지는 저도 이제 감독님이 시킨 거니까 뛰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뛰어가다가 택시 타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갔던 기억도 있고. 감독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성적에
반영이 됐나요? 아니 뭐 그렇게 그거까지 감독님이 그렇게 뭐 한다고 그래서 제 성적이 막 갑자기 확 좋아지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좀 약간 독특한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런 분들 중에 또 한 분이셨고 그렇게 좀 약간 뭐 실책 같은 거 하고 하면은 네. 이제 벌을 줘야 되니까 그렇다고 때릴 수는 없잖아요. 프로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뛰어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무관심이에요. 그냥 뭐 실책을 하든 못하든 가만히 아무 말 없으면 그게 차라리 더 무서운 거지. 성호형처럼 뭐 야 쑥쑥하게 뛰어와 뭐 이런 거는 다 관심의 어떻게 보면 표현이니까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던 거지. 감독님. 이게 참 99년도도 그 98년도에 제가 야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연봉을 좀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일환데 제가 연봉 협상을 하지 않고 전주훈련을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광저우로 갔었거든요 그때. 근데 50일 동안 있었는데 연봉 협상이 이제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혜태 타이거즈 그 단장님 최은범 단장님인데 제가 한국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랬어요. 연봉 협상이 안 됐으니까. 네. 그랬더니 그걸 이제 김은영 감독님한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근데 어떤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김은영 감독이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면담을 했죠. 갑자기 의자를 집어들고 던지시는 거예요. 제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화가 나신 거죠. 네네. 왜냐하면 선수는 훈련을 하고 연봉협상은 나중에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봉을 구단이 원하는 어떤 금액대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줄 수 없다. 그렇죠. 그런 어떤 제 강경한 마음을 이제 드러낸 건데 그래요. 그걸 이제 듣고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감독님은. 거기서 막 저 벌목을 떨었거든요. 저한테 던질까봐 옆에다 던지시는데 저 벌목을 떨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면담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연습 경기를 했어요. 연습 경기를 하는데 감독님이 연습 경기 같은 걸 하면 그 덕아웃에 안 앉아 계시고 어디 이렇게 숨어 다니세요. 늘 선수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좌익수로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타점 올리는 안타를 딱 때리고 이제 좌익수 쪽으로 갔는데 감독님이 그 뒤에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갑자기 막 부르더라고요. 야, 일로 와봐. 그러더니 그 당시 이제 중국 돈으로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연봉이 그 협상을 그 광저우에서 했는데 100만 원이 딱 올랐습니다. 예. 100만 원? 100만 원이 더 올랐어요. 네. 구단 제시액. 네. 예.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김은영 감독님이 너무 적게 올랐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불러서 거기서 본인의 사비로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또 사실 또 성적이 워낙에 좋았는데 그건 좀 속상하시긴 하겠네요. 아니, 그 당시에 혜태 타이거즈는 성적을 내도 연봉이 많이 오르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예, 정말 3할을 떼고 지금은 뭐 한 3할 한 번 정도 치면 최소한 1억 정도 오르고 정말 뭐 타이틀 하나 뭐 가져가면 한 1억 5천 2억 정도 오르는데 그 당시에 제가 5천만 원에서 7,4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500만 원도 오르는 게 아니죠. 지금 같았으면 5천만 원에서 3할 치고 뭐 홈런 뭐 10몇 개 치고 그랬으면 거의 한 2억 정도 되는. 단숨에 2억이죠. 단숨에 바로 2억이죠. 지금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혜태 타이거즈가 이제 자금력이 이제 많은 사실 구단이 아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혜태 타이거즈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이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았죠. 불이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다른 팀과 비교를 했을 때는 연봉 오르는 속도가 현저하게 늦어졌죠. 아 근데 혜태면은 진짜 잘하는 팀이었는데. 잘하는 팀이었고 성적도 좀 많이 냈던 팀인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뭐 팀 자체가 워낙 사실 뭐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수하면서 혜태 타이거 생활을 좀 했던 그런 기억도. 근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막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뭐 돈으로 어떻게 해서든 선수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많이 못 해주니 회사가 무슨 과자 만드는 회사.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진짜 진짜 맞아요. 실화인지. 네, 맞아요. 그거 진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풍성하게 과자는 써니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런 다과나 이런 것들은 잘 준비해 줬다. 그게 진짜 실화예요. 그 지금도 사실 선수들에게 이제 설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구단에서 선물들이 이제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진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종합 선물 세트 있잖아요. 그 종합 선물 세트. 다른 팀들은 뭐 고기 세트 받았다, 뭐 생활용품 세트 받았다, 홍삼 세트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들리는데 진짜로 예만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택배의 황토색 그 박스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진짜 혜태 종합 선물 세트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홈런볼이라든가 뭐 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10몇 개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받았던 기억도 있어요. 진짜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런 것들을
어떤 그 명절 때 선물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 진짜예요. 좀 슬픈 지금 웃고 계시지만 네. 많이 근데 저는 그게 최상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다른 팀은 어떻게 받는지 모르니까. 네. 네. 그걸 또 물어보기도 좀 부끄럽고. 그래서 그냥 이게 사실 뭐 혜택 타이거즈가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받았던 기억들이 있는 거죠. 다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니까 추억이죠. 그쵸. 네, 추억입니다. 이제 장성호 딱 하면은 메달이 타격폼. 그러니까 다리를 들더라도 저같이 이제 그 극단적으로 드는 선수는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진짜 만만한 투수 나오면 침 질질 흘린다고 표현을 해요. 침 질질 흘리면서 때린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여기 닿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그 은퇴한 지가 한 9년 됐거든요. 네. 지금 골반이 아파요. 지금 외다리 탑부분 오랫동안 해서 이 골반이 아픈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야, 그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다 아파 이제 하신 빠져서 나이 그래. 들면.